배를 타고 가다가 주변의 물에서 거품이 일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치 거대한 배가 막 가라앉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파편은 보이지 않습니다. 수증기가 물 위로 솟아오르고 표면에 큰 거품이 나타납니다. 몇 분 후에 작은 땅 조각이 바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염과 용암이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수백만 리터의 물이 화산 입구에서 증발합니다. 겁에 질려서 그곳에서 당장 도망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화산으로 뒤덮인 작은 섬은 천천히 물에서 솟아 나올 거예요. 화산은 매일 폭발하고 검은재로 하늘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제가 가라앉으면 물과 섞여서 해변을 형성할 거예요. 이 화산 폭발은 3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7년 아이슬란드의 남쪽 해안에 슈르트세이 섬이 완전히 형성되었습니다. 이 섬은 깊은 바닷속에서 해수면까지 솟아오른 몇 안 되는 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섬에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이 섬은 독특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인간의 영향 없이 이 섬이 어떻게 발전할지 알고 싶어 합니다. 전 세계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섬을 거닐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장소는 멀리서 보기에도 별로 반갑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호주 태즈먼해에 있습니다. 여기 거대한 상어의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닮은 거대한 산등성이가 물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이 산의 높이는 에펠탑 높이의 거의 2배인 550m입니다. 이곳은 볼스 피라미드라고 불립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화산섬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요. 이곳은 바위가 많아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섬은 1788년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 물론 저는 없었지만요. 그곳은 불모지이고 생명이 없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0년도 더 지난 2001년에 한 무리의 과학자들이 이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생물들을 찾았어요. 우연히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곤충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섬에 도착해서 30m 이상의 높이로 올라가 덤불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그 덤불 아래에서 육지 바닷가재 또는 걸어다니는 소세지로 알려진 벌레 군락을 보았습니다. 이 생물은 막대곤충과에 속합니다. 각각의 길이는 약 15cm입니다. 이건 핫도그 소세지와 비슷한 길이죠. 겨자랑 레리쉬를 조금 얹을까요? 지금 벌레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날 사람들은 27마리의 곤충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벌레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벌레는 20세기 초에 멸종되었다고 믿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어찌된 일인지 볼스 피라미드에 정착해서 살아남았어요. 다음 방문할 곳은 브라질 상파울루 중심에서 거의 15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 방문이 거의 불가능한 섬이 있어요. 만일 섬에 갈 수 있다면 살아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곳은 스네이크 아일랜드라고 불립니다. 지구상의 뱀이 이렇게 많이 밀집된 곳은 어디에도 없어요. 연구원들에 따르면 1평방미터당 약 5마리의 뱀이 있다고 합니다. 뱀들 사이에서 어떤 동물도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섬의 유일한 주인입니다. 그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종 중 하나인 금빛 창머리 독사가 살고 있어요. 이 뱀들의 길이는 약 0.5m입니다. 그들의 독은 매우 강력하고 빠르게 작용합니다. 만약 이 파충류에게 날고기를 물게 한다면 물린 곳 주변이 녹기 시작할 거예요. 전 됐어요. 여러분이 이 섬에 있고 뱀이 여러분을 물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곳에서 발견하게 될 가장 흥미로운 것은 오래된 등대입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숨겨져 있어요. 오래전에 이 섬에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마지막 등대지기가 등대에 있었을 때 뱀들이 침입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거기에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특이한 뱀들이 이 섬에 나타났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오래전에 한 해적이 그곳에 왔다고 합니다. 그는 섬 어딘가에 보물을 숨겼어요. 그러고 나서 보물상자가 숨겨진 곳에 뱀들을 풀어놓았습니다.
해적은 뱀들이 사람들을 겁주어서 자신의 금은 보화를 지켜주기를 원했어요. 그 후 몇 마리의 뱀이 개체수를 수천 배 증가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쩌면 뱀들이 금은 보화를 두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어떤 이유로 섬에 가고 싶어도 순찰대가 여러분을 막을 거예요. 특별한 보호복을 입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과학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 그 섬에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섬은 멕시코시티 중심에서 남쪽으로 27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쉽게 갈 수 있어요. 독이 있는 동물도 없고 그곳을 지키는 사람도 없고 섬에 배를 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발을 딛자마자 얼른 떠나고 싶어질 거예요. 특히 밤에 도착한다면요. 인형이 섬 전역의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인형들은 다른 옷, 다른 크기, 그리고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모든 나무에서 수십 개의 인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중반 멕시코시티의 한 주민이 이 섬으로 이주해 인형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섬 전역의 쓰레기 매립지와 운하에서 인형을 주었습니다. 모든 나무를 장식하는데 몇십 년이 걸렸어요. 처음에는 이상하고 흥미로워 보였어요.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섬을 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다가 인형들이 낡고 썩기 시작했습니다. 비와 뜨거운 태양이 인형의 얼굴을 변형시켰어요. 이끼로 뒤덮인 인형은 끔찍한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악은 일부 사람들이 이 인형들이 밤에 살아난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달빛 아래 이 섬에서 혼자 헤매다가 갑자기 한쪽 눈이 없는 인형이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인형이 여러분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걸요. 잠시 후 여러분은 이미 보트에 올라타서 가능한 한 빨리 항해하고 있을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지 않고 접근이 불가능한 곳 중 하나는 벵골만의 바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노스 센티널 섬입니다. 열대 낙원처럼 보이는 작은 땅이죠. 하지만 두 가지 이유로 여기 오지 못할 거예요. 1956년 이래 이 섬으로의 모든 여행은 법으로 금지되어 왔습니다. 항상 몇 척의 배가 주변을 돌아다니며 순찰을 돌아요. 두 번째 이유는 섬 자체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비정을 따돌리는 데 성공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작은 배를 타고 해안으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물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물고기와 아름다운 산호초도 볼 수 있어요. 눈앞에 황금빛 해안과 밝은 녹색 나무들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작은 점들이 보여요. 가까이 다가가면 화살이 얼굴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으로 휙휙 날아갑니다. 다음 화살은 배의 나무 선체에 박혀 있습니다. 아까 본 작은 점들은 사람들이었어요. 이곳의 주민인 센티널 부족입니다. 그들은 활을 들고 서서 화살을 쏘고 여러분에게 창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고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을 전혀 달가워하지 않고 여러분이 해안에 도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할 거예요. 센티널족은 오랫동안 전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왔고 매우 단호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섬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한 번은 헬리콥터가 그 섬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부족민들은 여전히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았어요. 이곳은 관광객들에게 안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명의 위험으로부터 지역 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접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륙에서 온 사람들은 그 섬에 쉽게 질병을 옮기고 주민들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독감이나 단순한 감기에도 면역력이 없어요. 스마트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게다가 그 섬은 산호초로 둘러싸여 있어서 큰 배들이 해안에 도달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모든 금지와 위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섬에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1880년 한 관리가 해안에 도착했고 그곳의 토양이 코코넛 야자를 재배하기에 이상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또한 섬에서 몇몇 마을을 발견했지만 감히 지역 주민들과 만나지는 못했어요. 결국 그는 섬을 떠났습니다. 살아서요. 그 이후로 그 섬에 가기 위한 몇 번의 시도가 더 있었습니다.
여러 번 연구원들과 여행자들은 이 섬 주민들에게 생선이나 코코넛과 같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 선물들을 받아들였고 더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외부인들이 그들의 집에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지역 부족과 친구가 되는 것도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언어 중 하나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그 언어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말에 몇몇 연구원들이 센티널족과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1991년 섬 주민들은 큰 배에 탑승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한 인류학자 팀이 그들에게 코코넛이 든 가방을 주었어요. 부족의 몇몇 사람들만이 선물을 받아들였어요. 수세기 동안 센티널 부족은 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자신들만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이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인터넷, 튀긴 음식, 페이스북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정말요?